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전국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났습니다. 2시쯤에 만났고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지금 뭐 전국의 모든 거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부동산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치적이고 선거공학적인 걸 빼고 설명이 될지 모르겠으나 전문가이시니까 부동산 학적으로만 봤을 때 이 이슈는 왜 제기가 됐을까요? 우선은 뭐 선거용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네.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은 서울 시민이 되고 싶은 심정을 막 끌어당긴 것 같아요. 예. 근데 서울 시민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김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뭔지를 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서울로 편입하면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부동산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요 도시 기반시설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네. 기존의 김포시가 누리고 있던 걸 내려놔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아, 예를 들면은 뭐 예. 노조특별법에 적용받는 걸 전혀 못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좋아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은 좀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미 그럼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부동산 가격 뛰는 거 아니냐, 땅값 오르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들썩거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사실은 김포를 좀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 서울시 편입과 관련돼서 흥분되거나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서울로 만약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교통이 편리해질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는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애당초 편입했을 때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세입자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네네. 소비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김포시가 355만 평을 개발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교통의 지옥이었거든요. 예. 서울로 나오는 교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모든 그 김포시의 시민들이 첫 번째가 지하철 5선 연장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GTX가 서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 근데 부천으로 갔잖아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더 나가서 골드라인이 두 개량인데요. 예. 거의 지역철과 똑같아요. 지난 4월 14일 날 원희룡 장관이 그걸 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과밀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 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마도 김포 시민들의 첫 번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이게 해결될 걸로 착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 네. 지금 이 시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희가 잠시 후에 그 확인이 되면 전달해드리겠고 김포시에서 일단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에 편입해달라. 예. 그럼 그 김포시 입장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김포시에서 제안한 거는 그로 인해서 도시철도가 서울 거 아닙니까? 지하철 5선 연장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다는 그 노림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에 편입되면은 뭐 집가 상승이나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아마 김명수 시장이 재선을 노리면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서울로 편입되면 이 경기 남북도로 분리될 때 섬처럼 남는 그 낙동강 오리알 같은 거를 서울로 붙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김포를 끌어안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서울에서 소외되고 있는 강북, 노원구, 강북구 이런 성북구 같은 경우도 낙후돼 있는데 예. 개발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근데 김포를 끌어안게 되면 김포까지 도시철도를 놓거나 또는 기반에서 늘릴 때 지금 상태에서는 7대3으로 국고를 받을 수 있는데 예. 이게 바뀌면 6대4로 또 바뀌어서 예. 서울시가 부담을 갖게 돼요. 비용 부담을. 네, 지금은 김포시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거든요. 지방 교부금을 받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서울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는 아마 서울시가 붙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이 지금 2025년도에 계약이 끝납니다. 예.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김포시가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예. 그거 말고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러면 그 김포시가 가장 지금 말씀하신 수건 사업이 5호선 연장인데 네.
서울시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서울시의 자금으로만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국고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획은 뭐 차질 없이 진행하겠지만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9호선 연장도 얘기를 했는데 9호선은 애당초 만들 때 예. 그 철자의 양이 6량까지 5량 6량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거 연장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예. 네. 그럼 그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그 김포시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가 한 2,500억 정도 거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에서 김포구로 변하게 되면 이제 그 교부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김포시가 통진읍이나 고천읍이 있습니다. 이 읍과 면리는 이 광역시가 되면 편입이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럼 현재 그 농어촌 특별법으로 이 혜택을 받는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예. 우리 학교의 학생이 면 단위, 읍 단위에서 그 다니던 사람들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 농어촌 특별 그 전형이 학설 전형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사라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재산세만 두고 보더라도 일단 그 읍면동에는 그 도시계획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없습니다. 예. 환경세도 물론 그렇고. 근데 이게 편입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세 같은 게 재산세에 붙기 때문에 예.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근데 면 단위는 재산세가 좀 낮거든요. 세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율은 같은데 네. 세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연장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서울시는 신중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당장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큰 거잖아요. 닥친 문제인데 그걸 서로 그러니까 뭐 바터 교환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예. 서울시가 기형적으로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전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 이전부터 지방 경제 활성화나 또는 수렴화되는 소멸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오히려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면서 늘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두 시장 간의 만남. 물론 예측은 당연히 김포의 편입과 관련해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첫 만남은 만남으로서의 촉합이 아닌가 서로 의중만 타진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경기특별자치도가 남북으로 갈리는데 섬처럼 떠 있는 김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또 생활권도 대부분 서울이기 때문에 예. 서울로 편입하는 게 맞다. 물론 인천주정복 시장한테도 하면 글로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서울로 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의중만 서로 좀 교환한 것 같고 예. 또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집권당이 여당 쪽이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반대를 못하고 그냥 편입을 논의하자. 이제 논의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만남은. 네. 그러니까 또 서울시의 입장은 저희가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그 의회나 서울시의 그 입장을 보면은 예. 지금 그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네. 환영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그 이익과 그 불이익을 좀 비교해 봐야겠다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예. 청주가 그 광역시로 이렇게 커지면서 네. 청주시는 청원군을 끌어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20년 그러게요. 만에 됐잖아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청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반대했던 거거든요. 예. 농어촌특별법도 제한을 못 받고 청주로 편입된다 해서 좋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청주시가 돼야 되나 이렇게 그 의견이 갈렸던 거거든요. 예. 지금 오히려 거꾸로 그래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가 돼버렸죠. 예. 서울시가 아주 환영하는 뜻은 아니고 또 김포시는 적극적으로 좀 구애하는 뜻이 돼버렸죠. 예. 오늘 만남은 아마도 김병수 김포시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이 그냥 예. 만남으로 끝나는 그 의견만 타진하는 정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말씀하신 20년 정도가 걸린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도청 소재지면서도 예. 인구 50만이 안 됐기 때문에 구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구를 나누기 위해서 증평군을 끌어다가 이제 상당구하고 이렇게 구를 나눴다가 예. 좀 더 광역화 만들자고 얘기해서 청주가 너무 작다 보니까 청군하고 이제 합병한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도 20년이 걸렸는데 지금 서울시 정말 큰 도시를 갖춘 서울시와 김포시가 만약에 편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과정 그리고 만약에 편입되기까지는 1년은 걸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야당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려서 반대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국회에 부의한다라면 야당도 바로 반대를 못해서 네. 오히려 속도감 있게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비용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예. 비용도 뭐 몇백억이 나가야 되고 행정 절차상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오히려 청원이나 청주처럼 이렇게 합병하는 거는 누가 나선 게 아니고 이제 주민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나선 거기 때문에 네. 오래 걸렸는데 여기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그 합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마산 창원 진해, 그러니까 마창진이 합병된 게 통합 창원시로 된 게 2010년이군요. 네. 꽤 오래 전이네요. 예. 그 통합 전에는 기대감 많이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는 또 지역 불균형 그 얘기도 나오고요. 그 통합 전과 후에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마산 창원은 붙어 있습니다. 예. 지리는 떨어져 있고 야.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크게 하나의 거창한 그 광역시를 만들었지만 예. 실제 활동은 마산과 창원이 붙어 있는 데서만 일어나고 네. 진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외감을 느낀 거죠. 외톨이가 된 같이 거군요. 네. 이 그 기반 시설이나 이 그 지역 발전을 균등하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정부가 서울 수도권 지역을 규제하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 공공 이전을 했는데 불구하고 네. 역시 또 서울이 아직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그런 차원에서 마창진이 합병을 했어도 생각보다는 메가시티의 역할, 광역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지금 그 김포가 제안을 했고 편입해달라 제안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뭐 구리시장도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주변에 경기도권의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집권 여당이 뭐 계속 다수당이 만약에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예. 그러면 하남시나 또는 뭐 성남시나 과천이나 광명 어쩌면 부천까지도 끌어들여서 경기도의 반 이상 인구가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 메가시티가 인구 1,000만 이상 되는 거대 도시를 말하는 건데 네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인구가 바로 도시 경쟁력을 나타냈는데 지금 좀 달라졌어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 서울도 그런 측면에서 면적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는 게 꼭 상책인가 그게 꼭 바람직한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이어서 구리는 인구가 18만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뭐 작은 도시니까 그리고 과천도 인구가 8만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게 편입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광명같이 25만이 넘고 하남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 편입이 되게 되면 경기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경기 남부나 경기 북부의 경기 남부 지역의 기운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예. 세수가 많이 줄게 되고 그런 문제도 오히려 서울은 커지지만 주변 지역에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죠. 그럼 서울시의 지금 판단은 어떻다는 걸까요? 일단은 기초 정보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공동 연구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공동으로 추진해서 TF 구성을 해서 합병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공동 연구를 하겠다. 일단 연말까지 한번 해보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혹이 붙어버린 거죠 하나. 네.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어떤 결정을 내린 건 하나도 없고 예. 기초 정보까지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만 받은 겁니다. 예, 그렇군요. 또 구리시장도 만난다고 하고 경기도지사도 만난다고 하니까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